깃털 파카, 벙어리 장갑, 목도리, 그리고 빨개진 코끝. 전부 겨울만 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은입니다. 하지만요, 겨울의 참맛은 뭐니 해도 눈이죠. 여러분 영화 러브스토리 기억나시죠? 그 장면에서 제인이랑 올리버가 둘이서 눈이 가득 쌓인 공원에서 뒤로 넘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랑 그 장면을 그대로 흉내내 봤거든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 둘이서 손잡고 뒤로 그대로 쓰러졌었는데요. 그 다음날 제 머리 뒤쪽에는 혹이 하나 생겼습니다. 역시 영화는 그냥 감상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곡은 제 머리에 혹을 안겨다 준 영화 러브스토리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노우플로릭. 대전에서 작은 악동이라고 하신 분이 신청하신 곡이었죠. 영화 러브스토리 중에서 스노우플로릭이었습니다. 눈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저도 물론 좋아하죠. 저보고 눈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서요. 저는 눈만 오면 그 눈을 다 먹어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눈맛에서 그 눈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황약품 맛이 나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강원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눈맛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연말 특집 방송해드리는 거 여러분 모두 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특집 방송인데요.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베스트 3편,
그러니까 올해 개봉된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가 아니라요. 꼭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3편을 적어주시고요. 또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좋은 영화 음악 3곡, 그리고 스타는 남녀 불문하고 3명 이렇게 엽서에 적으셔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쓰신 후에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12월 15일까지 보내주시면요. 그중에서 추첨해서 예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일동 전원빌라에서 고영민 여학생이라고 하신 분이 엽서 보내오셨는데요.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Somewhere My Love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은 레이컨 힙싱어스의 노래를 듣지요.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 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3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펴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펜시? 펜시? 아, 바른손 펜시.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문구용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펜시용품은 역시 바른손입니다. 바른손 펜시.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링. 대학에 가? 말아?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가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편도 있죠? 미래의 달색에는 여자 하나에 남자가 글쎄 둘이래. 별의별 결혼 보석이 다 있어.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컴퓨터.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오늘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입세.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폴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폴리그램. 맥가이버 배원성입니다. 저는 요즘 머리 아플 때 스파맥을 먹습니다. 효과 좋죠? 휴대용 포장이라 간편하죠. 두통, 치통, 생리통에 새로 나온 스파맥. 이제 두통엔 일양약품 스파맥입니다.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은 당신의 한숨을 이해합니다. 화제의 장편 소설 여자의 남자. 세상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사랑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사랑의 정의를 바꿔놓은 책 여자의 남자. 김한길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서울 노원구 월계일동의 전인숙 씨가 신청하신 곡 미니시리즈 가시나무새의 테마곡이었습니다. ABC TV의 4부작 미니시리즈였죠. 콜린 맥글로우 소설의 원작이었는데요. 리차드 챔벌레인이 그 신부 역으로 나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레이첼 워드가 매기 역으로 나왔었는데요. 자, 헨리 맨슨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새 영화 소개해드려야죠. 오늘 새 영화는요. 먼저 팀 로빈스 감독 주연의 밥 로버츠입니다. 팀 로빈스는요. 국내에서는 19번째 남자, 불더햄, 그리고 캐딜락 인생, 야곱의 사다리 이런 영화로 알려진 배우죠.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플레이어로 올해 칸느 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그런 실력 있는 배우죠. 19번째 남자 이 영화에서 함께 공연했던 여배우 수잔 세런든과 연인 사이기도 하죠. 두 아이의 아버지기도 한데요. 자, 우선 영화 밥 로버츠의 첫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시죠. Cobra 2, Cobra 1. It's Whitey 1. It's showtime. West block is secure. Whitey 2 moving in east block. Here we go. is a stalwart American. Bob's a championship sword. Bob is a tireless worker. Full of life. Bob's a man of vision. 영화 밥 로버츠의 첫 장면에서는요, 밥 역을 맡은 팀 로빈스가 통기타를 메고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들으셨어요?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어떤 이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일을 하지 않네. 불평만 늘어놓지. 하지만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가사인데요. 영화는 이 노래와 함께 밥 로버츠가 누군지 설명해 줍니다. 주변 사람들을 마치 인터뷰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핸드헬드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런지 좀 약간 흔들거리는 화면이 아주 실감났었죠. 사실 이 영화는요, 그 밥 로버츠의 선거진이 그의 유세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됩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영화는 컨트리송 가수이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요, 상원의원 출마에 나선 미국의 대표적 인물 밥 로버츠의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카메라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주인공 밥 로버츠는 1990년 필라델피아 상원의원 후보로 나서죠. 그는 반전 사상과 히피 문화로 대표되는 60년대 미국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중산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더구나 그는 아주 경쾌한 컨트리송에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담아서 청중들에게 크게 어필하죠. 밥 역을 맡은 배우 팀 로빈스는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유감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급진적인 행동파라고 하네요. 팀 로빈스는요, 이 영화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중매체와 파워 엘리트들이 함께 조작한 체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요, 밥 로버츠는 부시 전 대통령처럼 옷을 입고 또 보수적인 가치를 수호하고요. 클린턴 현 대통령처럼 버스로 유세를 다니면서 TV쇼에 나가 노래를 합니다. 또 백만장자에다가 마약 밀매와 연관되었다는 점에서는 페루를 닮은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밥 로버츠는 유세를 하다가 어느 날 총격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하루아침에 매스컴의 스타가 되죠.
미래를 위해 불구가 된 순교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는 밥. 그는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의 사무실 밖에는 마치 신앙처럼 그름 있는 사람들이 밥의 이름을 외치면서 밤을 지새고요. 다큐멘터리적인 카메라 기법, 그리고 빠른 내용 전개, 뮤직비디오로 선보이는 노래, 이렇게 영화는 아주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뮤직비디오 장면에서 보면요, 그 화면 왼쪽 밑에 노래 제목, 가수 이름, 앨범 회사 이름 이런 것이 적혀 있어 나와가지고 아주 진짜 뮤직비디오처럼 재밌었어요. 이런 시도들이 아마 다소 무겁고 딱딱해질 수 있는 이 영화의 내용을 훨씬 값지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는 밥이 부르는 노래가 한 10곡 정도가 삽입됐었는데요. 그 뮤직비디오로 선보였던 노래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가 선거에서 이긴 후에 다시 회생하는 장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노래였죠. I Want to Live, 팀 로빈스가 직접 부릅니다. Roberts. In the northwest, Erie seems to be leaning towards Tate, but Roberts shows strength in Crawford, Elk, and Clarion counties. In Allegheny, Cambria, and Westmoreland, with 30% of polls reporting it's too close to call. But the Roberts campaign is depending on the late returns to tip the balance in the southwest. That's the news of the hour. Now more music with Flight 99's Skip Freeman. To live, chances are I will, in the hearts and minds of those that care, of those that hold their banner high, of those with pride. To live beyond my years in Elysian fields where poets wrestle with injustice, where my heart could rest, where my words would never die. To the heart of this beautiful land and walk with me down its fine white roads of justice and supremacy, of roads built by you and me. As if he knew what was going to happen to him. 영화 밥 로버츠 중에서 뮤직비디오 장면에 나온 곡입니다. I Want to Live, 팀 로빈스가 직접 불렀었죠. 전 영화를 보면서요, 이 팀 로빈스라는 배우한테 굉장히 뭐랄까 끌리는 감정도 있었고 좀 얄밉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기서 1인 사역을 맡았거든요. 감독, 각본, 주연, 노래까지 부르는데 그 재능이 영화 전편을 통해서 아주 돋보이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까요? 영화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제목만으로도 어떤 그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홍기선 감독의 데뷔작인 영화죠. 이 영화는 원명희 씨의 소설 먹이사슬 그리고 태풍 셀마호의 비극을 함께 섞어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태풍 셀마호는 87년도에 우리나라에 닥쳤었죠. 그때 아주 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런 무서운 천재지변이었었는데요. 원명희 씨, 이 극본을 쓴 원명희 씨는
빈민운동가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그 새우잡이 배에 끌려갈 뻔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재호라는 청년입니다. 재호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뱃일을 해서 그 일만큼은 아주 능숙합니다. 재호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항구 도시로 왔다가 그만 악덕 소개업자에게 걸려들고 맙니다. 결국 돈도 받지 못하고 그 현대판 노예선이라고 불리우는 새우잡이배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죠. 이 새우잡이배, 멍텅구리배라고도 하죠. 한동안 사회문제로까지 떠올랐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거론된 곳이 바로 나골도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촬영에는요, 좀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골도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보름간 주민 대표와 회의를 거친 후에 사실만을 담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촬영이 이뤄졌다고 하죠. 홍기선 감독은 대학 시절부터 단편영화 작업을 계속해왔었습니다. 사회고발적인 16mm 작품 파랑새, 오 꿈의 나라 이런 영화들에 참여했었죠. 그 영화 매체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그의 생각과 노력에 잘 드러나 있는 작품들입니다. 영화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는 현재 낭띠영화제에 출품돼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영화 속에서 보면요. 새우잡이배에 끌려간 재호가 탈출을 계획하다가 처음 무트로 나오던 날 술집에서 착한 맹인 처녀 순영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나오던 음악입니다. 가수 신효범의 허밍이 돋보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중에서 순영과 재호가
처음으로 만나던 장면에서 나오는 곡이었습니다. 신효범의 허밍소리 아주 듣기 좋았죠. 서울 동대문구 제1동의 신선희 씨. 신선희 씨는 이번이 여러 번 보내는 엽서인데요.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남자 가수가 부르던 소강호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남자 가수라고 하면 이 중에서 주소군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영화 중에서 보면 이연걸, 이모층으로 보냈었죠. 이연걸과 임청아가 달빛 아래서 서로 데이트하던 장면 기억나세요? 그때 이모층이 어느 현악기를 켜면서 읊던 시가 있었죠. 천하의 뜬구름을 쫓으려고 강호에 뛰어들어 권력을 잡느라 세월을 보내니 인생의 참뜻을 잊게 됐다. 天下风云出我辈一入江湖岁未催黄出拔叶谈夏中不生人生一差中. 글쎄요. 이연걸만큼이나 제가 그런 분위기는 못 낸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아주 멋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나온 노래는 아니지만요. 오늘은 합창곡으로 소강호 들어보시죠. 소오江湖 滄海一聲笑，滔滔兩岸潮，浮沉隨浪，此機今朝，蒼天笑，紛紛世上潮，誰負誰勝出天知曉，江山笑，煙雨遙，濤浪淘盡紅塵俗世幾多變，清風笑，景野寂寥，豪情還剩了一襟晚照。蒼生事不再寂寥，豪情仍在痴痴笑笑。네, 매주 이 시간에 이 스튜디오 안을 뜨겁게 달구어주시는 분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정성희 씨,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인데요. 매주 이 시간마다 좋은 영화 한 편씩 함께 얘기해보고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그리고 영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영화 함께 얘기해볼까요? 금년 한 해가 끝나면서 온갖 저널에서 그 한 해의 베스트 10 영화를 뽑아달라는 행사가 한창입니다. 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 의외로 델리카트 쓴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높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올 그때 여름이었나 봄이었나 그때 개봉됐을 때 봤거든요.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컬트 무비 했을 때요. 네. 그 끝이 항상 저는
좀 마음에 걸렸어요. 네. 게다가 프랑스 영화는 오락성도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컬트 무비면서 프랑스 영화인데도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했어요. 끝 결말이 따뜻했기 때문에 참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무대에 등장한 것은 1990년 10월 동경영화제에서 영시네마 부문 대상을 받으면서부터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 14개 영화제에서 신인상과 기술상 부문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수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이렇게 수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외국에서 전해져 오는 자료들은 모두 아무 사진도 없이 표지에 그저 돼지 한 마리만 걸려있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리고 금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흥행계에서 슬리퍼라는 기록을 남긴 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영화가 요즘 유행어인 컬트 영화나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이 영화는 유럽 영화, 그것도 특히 유럽 컨셉트 무비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는 시대를 알 수 없는 근교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여관이 한 채 서 있습니다. 이 여관은 푸주간 주인이 운영하는 건물로서 그 딸인 첼로 켜는 소녀 줄리, 푸주간 주인의 정부 플리시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난감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뀌베 형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앵텔리가토씨와 매일매일 자살 연습을 하는 앵텔리가토리 부인, 여기에다가 아이들을 9명씩 거느리고 있는 또피카 부부, 또 지하실에서 달팽이를 먹으며 지내는 뽀땡씨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별 이상한 집구석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 집의 주인인 푸주간 주인의 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건 이 집 주인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팔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모두 떨어진 이 시대에 잡아먹을 것이라곤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밤에 들을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들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에는 또 다른 지하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이 있는 집의 지하실을 습격해서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얽혀서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소동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연히 서커스 청년 류종이 멋모르고 찾아듭니다. 사람들은 입맛을 다시고 푸주간 주인은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예상치 않은 변수가 끼어듭니다. 다름 아닌 푸주간 주인의 딸 줄리가 그만 이 류종에게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이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의 반응은 재미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건 이 영화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영화의 속도의 쾌감, 그리고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한 카메라 솜씨는 아마도 이 영화를 감독한 두 사람이 CF 감독 출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명은 마치 조엘 앤 이든 코엔 형제처럼 같이 작업을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한 셈인데, 장피에르 주네와 마르크 까로는 CF 시절부터 같이 계속 활동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이 영화를 결정줄 수 있는 포인트는 델리카트 쓴 사람들의 원작이 70년대 프랑스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모았었던 메달 위클랑, 즉 혼란스러운 철제라는 제목의 만화가 있었습니다. 만화요? 네. 예. 이 만화는 프랑스에서 평가받기를 하라키리 아니마스용. 하라키리 아니마스용? 예, 그러니까 하라키리 그러면 웬 일본어가 갑자기 또 프랑스에 나오나 할 텐데 일본어로 이거 할복이라는 뜻인데 신체를 절단시키거나 신체의 내용물을 꺼내 보이고서도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만화들을 하라키리 만화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풍자일 수도 있고 빈정거림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장피에르 주네와 마르크 까로는 70년대에 아주 이 만화의 열광적인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사람들이 등장하는 만화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다. 라는 것이 이게 동경영화제에서 영시네마 부문 대상을 받으면서 한 인터뷰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래서 델리카트 쓴 사람들에는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의
그 열광적인 청취자분들이시라면 이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 어떤 점인가요? 이를테면 하나의 시퀀스는 보통 영화에서 하나의 렌즈로 찍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는 50mm 표준 렌즈로 찍은 다음 장면이 135mm로 찍어서 배경을 좁혀버리거나 28mm 렌즈로 찍어서 마치 다른 공간처럼 넓혀놓는 예가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을 영화과에서는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일종의 자살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일종의 자살행위라고요? 예. 즉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 무조건 F학점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한 공간이 전혀 다른 공간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주네와 까로 감독은 태연자약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화 전체의 프레임 구성을 마치 만화 화면처럼 만들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네와 까로 감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면과 장면의 연결을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연결합니다. 아까 소개한 밥 로브츠처럼 말입니다. 특히 푸주간 주인과 그 정부 플리시에를 중심으로 온 건물이 침대 소리에 따라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장면은 제 생각에 92년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훌륭한 명장면 10개를 뽑으라면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영화는 유머에만 가득 찬 코미디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주니와 까로 감독은 심각한 이야기를 빙 돌려서 마치 우스꽝스러운 척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건물에 이 세계의 주인인 푸주간 주인은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 세상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니 아빠도 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텔레비전은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거의 의도적으로 핵전쟁 이후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 한 번도 미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은 1930년대에서 40년대 프랑스 영화 속에서처럼 나타나고, 게다가 계속 줄리에게 추파를 던지는 우체부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같은 복장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어디서 많이 보던 것입니다. 자, 어디서 보던 것일까요? 1930년대 프랑스 영화의 거장으로 알려진 르네 클레르 감독이, 이 감독은 그 파리 지붕무시나 르밀리옹 또는 파리제로 알려진 감독인데요. 바로 그 감독의 세트 공간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미래이면서 과거이고 과거이면서 미래인 시제로 이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만들어낸 주네와 까로 감독은 오히려 아주 심각하게 이 영화를 생각합니다. 바로 유럽 영화가 시달리고 있는 불안입니다. 즉 이씨 공동체를 앞두고 사라져가는 것과 다가올 것 사이의 문턱에 서서 과거와 미래를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유럽 영화는 무엇인가? 사라져가는 프랑스 영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사라진 다음에 프랑스 영화는 혹시 만화 영화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보수주의자들은 천만에라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네와 까로 감독은 그 사이 어딘가에 서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과거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델리카트 쓴 사람들이야말로 철저하게 프랑스 영화적입니다. 그들은 프랑스 영화의 황금 시대라고 알려진 30년대 영화의 전통에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영화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그것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억지라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30년대 프랑스 전통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말하는 건가요? 그 영화에 세워진 세트 공간, 그리고 네.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개개 인물들이 마치 30년대 미셸 시몽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장계방 같은 캐릭터들을 그대로 본따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첼로와 톱날을 연주시켜서 예. 그 불협화음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마치 그런 톱썰기와 고전 음악의 이중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혼란은 거의 무정부지자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마지막 피난처인 성서에라도 의존하듯이 이 마지막 장면은 폭풍우와 홍수를 일으켜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끝내버립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영화에서 처음으로 파란 하늘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커스 청년 류종과 푸주간집 딸 줄리가 함께 첼로와 톱날로 사이좋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였죠. 네. 예. 얼핏 보기에 이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는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준혜와 까루는 끝까지 불안의 의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두 연인을 지붕 위에 앉혀놓고 아주 불안스럽게 이 영화를 끝내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요. 조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어두운 화면 그리고 지하로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파란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둘이서 아주 미소를 띠면서 연주를 하길래 영화는 결국은 그래도 그 어떤 험난하고 뭔가 인간성이 말살된 시대에도 따뜻한 인간애만 가지면 결국은 어떠한 것들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라스트 씬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성희 씨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보시나요? 그 준혜와 까로 감독은 예. 바로 이것이 즉 해피엔딩까지도 패로디 시키는 것 예. 그것을 일종의 아이러니로 받아들여서 빈정거리는 것 이것이 90년대에 어울리는 엔딩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은유적인 작품이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면 얘기할 게 산더미일 텐데요.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소리가 주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성희 씨도 좀 전에 뮤직비디오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90년대가 들어선 이후 영화들의 미학에 그 초점이 맞춰진 것은 특히 소리, 즉 사운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 까로와 준혜 감독도 이 영화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이 수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이 영화를 그 시선이 아니라 소리로 한번 쫓아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특히 이 감독들도 처음부터 인도해 줍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영화는 한 사람이 붙들려 가서 부축간 주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눈을 둥그렇게 뜬 유난히 눈이 큰 얼굴이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 영화는 눈으로 보기를 멈추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첼로 연주 소리가 들리고 곧장 영화는 사운드의 묵시록이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낯선 세계로 빠져듭니다. 한 가지 이 영화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첼로와 톱날 연주를 그 두 사람의 연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사실은 둘 다 사운드 싱크로나이제이션입니다. 즉 사운드를 합성시킨 것이고 톱날 연주도 첼로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연주자 이름은 실제 등장인물이 아니라 유베르 베롱하고 이자벨 피나르델이라는 그 베이스 비올을 연주했었던 연주주자들이 연주를 후시 녹음한 것입니다. 네, 그렇겠죠. 예, 정성희 씨 오늘 델리카트 쓴 사람들 얘기 영화 갖고 같이 얘기해봤는데요. 정성희 씨 이 방송 끝나고 다시 저랑 얘기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얘기거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델리카트 쓴 사람들의 테마입니다.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and sacrificed. And I know it's late, but I've just gotta try to make you realize you'r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n my life. Just one touch and I'm lost inside your love. Just one touch means more than words can say. Just one touch and I know I'm gonna stay for always. When you whisper your feelings inside, I know I'll always need you near me, and I just can't help wondering why people have to live a lie when you'r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n my life. Just one touch and I'm lost inside your love. Just one touch means more than words can say. Just one touch and I know I'm gonna stay for always. With just one Just one touch and I'm lost inside your love. Just one touch means more than words can say. Just one touch and I know I'm gonna stay for always. Oh, just one touch and I'm lost inside your love. Just one touch means more than words can say. Just one touch and I know I'm gonna stay for always. 제 기억에 한 10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때 책받침이란 책받침, 연습장이란 연습장이 모두 이 피비캐츠의 사진으로 덮이면서 한때 피비캐츠 선풍을 불고 왔던 영화였죠. 영화 프라이빗 스쿨에서 Just One Touch, 빌리 레이와 영화 속에서 피비캐츠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요, 충주시 부강아파트에서 김기준 학생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제가 뒤에서 빡빡 밀어드릴 테니까 밤늦게 방송하시느라고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글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 기태의 첫돌이라고 하신 서울 양천구의 박은주 씨, 그리고 역시 서울 양천구에서 왔네요. 노웅래 씨 세 번째 엽서인데요. 고맙습니다. 형 수민이 형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는 사연, 그리고 대구 직할시의 이미숙 씨, 서울시 관악구의 정문수 씨, 대전 대덕구의 김용조 씨, 동작구 상도동의 명형석 씨, 전북 전주시 우화동의 안지은 씨, 그리고 경기도 남영주군의 이지연 씨 함께 들어주세요. 서울 영등포구 이원아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다잉영의 테마 케니지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